나오는데, 수치는 오인을 수치도에 몰아가서 소라껍질 하나 주어 술래나 하자. 몰밭에 떠버리는 생선이나 빨아먹고 전쟁 같은 세상 폐문하고 빗정거리 생을 삭히자. 아우성 치던 70년 떠나 대대로 자라는 풀이나 뜯고 대대로 살아보자. 바다 파수선은 수치도에서 필세 숨지고 목젖 조이던 해류를 국까지 올려 고막 뚫어보자. 남과 남을 기어다니며 타들같이 숨기는 어리 좋은 곳 찾아 내 집 닮은 우렁이랑 오래 묵은 흥실이에 당초 넣어 상을 차리자. 곳곳 꽃이 받치던 지상에서 낙지같이 허물거리던 너 핏물 벗어 짬바람에 씻자. 그러다 가지런 한 뼘어디 보여주자. 두 가지 다 읽었는데요. 앞뒤에 그 느낌 어떻게 달라요? 뭐가 좀 달라집니까? 우선요, 초거가 된 거는 보면 이 구어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말과 연결이 어떤 하나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이렇게 글을 넘기다 보니까 연과 연에서도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걸 써가지고, 처음에 저도 많이 고칩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놓고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뭐 고친 거 막 표시 많이 했어요. 뭐 이거 빼고 놓고 뭐 해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게 뭐 그것도 한두 번 완성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했는데 완성을 하고 나니까 문맥도 통하고 부드럽되고 말하자면 그 구어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그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에마다 행의 길이가 다 틀려요. 행의 길이가 한 개짜리 행도 있고 두 개짜리 행도 있고 세 개짜리 행에다가 6개짜리 행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행이 이렇게 각각으로 돼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도 이렇게 만들었고, 전투 같은 세상은 전쟁 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살짝 바꾼 것 뿐이야. 남들이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네?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걸 전투 같은 세상으로 바꿨어요. 여기 보면 빗장거리 생을 삭히자. 빗장거리라는 말을 아시는 분? 빗장거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빗장거리 하면 빗장거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전부 가두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이 빗장거리라는 말은 문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씨름판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빗장거리는 이렇게 잡아서 다리를 빗장을 걸어 넘어뜨릴 때 쓰는 그 빗장거리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쓴 이유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쓴 거예요. 빗장거리 생을 삭히자. 내가 나를 섬에 가두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팽개치고, 팽개치고, 그런 뜻에서 내가 빗장거리라는 말 두 의미를 다 쓴 거예요. 그게. 낙지같이 허물거리던 너. 여기서 뭐 넉이라는 말 한자로 내가 행을 하고 해놨잖아요. 그건 하나 가지고도 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에. 이게 넉이란 말을 한자 가지고 행을 만들었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핏물 벗어 짬바람 씻자. 그 불락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가 우리가 실제 낙지는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빨갛게 낙지 그러면 빨갛게 먼저 느껴지지 이게 허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지 핏물 벗어 그러니까 시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핏물 벗은 그 상처받고 흘린 피를 짠바람 씻자. 대대로 살다 한행으로 만들었음. 이 시는 몇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제일 이 시를 쓰면서
그 잘했다고 생각될까요? 호박이라는 그 호박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 쓰기에 아주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고 좀 뭐 그렇게 시에 좀 걸구적거려요. 그래서 호박이라는 말을 어떤 걸로 쓰면 좋을까 하고 사전을 찾고 유해를 찾으니까 남과라는 과이더라고 원래. 호박은 원래 남과예요. 남과가 왜 남과냐 했더니 남쪽에서 들어온 과일입니다. 호박의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그게 스페인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남쪽에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때 갖고 들어왔습니다. 호박을. 그래서 근데 호박이라는 말은 또 왜 썼을까? 그래서 호박이라는 말을 찾기 위해서 뭐 서울대 교수한테도 물어보고 어원 찾는 자를 물어봤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호박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예를 들면 호밀, 호두, 호떡, 호박 이게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들, 말하면 호자가 무슨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들이 가져온 것들을 다 호자를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호박이다. 이게 우리의 토속 것이 아니고 일본도 오랑캐고 여진족도 오랑캐고 중국도 오랑캐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호밀, 호떡, 호두, 그 다음에 여기 호박, 이게 다 외놈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야. 그래서 호자가 돼서, 그리고 우리나라 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호박, 외놈들이 갖고 들어온 박, 이렇게 어원이 만들어졌을 거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찾았는데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을 것 같다. 그거 뭐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게 어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명된 건 아니지만 유추해 볼 때 호박은 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숨지고 목젖 조이던 해류를 했어요. 여기 해류는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던 컴포넌트가 우해류라는 독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게 아파트에서 다 못 올립니다. 이게 올리려면 3 정도만 올려도 꽝꽝 울리니까 못 올리잖아. 그러니까 목젖 조이던 해류를 9까지 올려. 아무도 없는 섬이니까 그러니까 9까지 한번 올려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류는 뭐 해류죄란 말도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못 알아보는 뭘 하나 장치를 넣은 거예요. 내 시를 모든 사람이 다 그 단어를 의식하고 안다 그러면 시가 뻔한 것이 되니까 모르는 단어를 하나 그냥 넣어서 당신이 알든 말든 하고 내가 모호성을 위해서 하나 넣은 거예요. 이 모호성이라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모르는 지역을 가면 신비하고 뭔가가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면 너는 뻔해. 조금은 모호한, 또 글도 내가 다 아는 글만 돼 있으면 그거 뭐 쉬운 글 이렇게 되는데 그 모르는 자가 있으면 뭐 지식이 있나 보다 무슨 이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호성도 가끔은 필요해요. 모르는 단어. 그래서 모호성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기 보면 고추도 찾아보면요. 고추, 당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흥실이는 이 된장이에요. 된장을 흥실이라고 신만이들이 해요. 여기 내가 보면 여기 보면 시에서 보면 아우성 치던 70년 떠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70살 때 쓴 시예요. 그래서 70년을 섬으로 간다. 거기 섬을 떠나서 그 70년 여자도 거다가 풍자해서 넣은 거예요. 내가 아는 많은 여자들 그런 여자들 떠나서 그러니까 70년과 70년을 떠나서 섬에 혼자 간다 이런 의미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문을 안 넣어주면 이건 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넣는 거예요.
수치. 이 수치가 무슨 말이냐면, 그, 물수자, 꽁치자에 원래 그걸 갖다가 저는 나를 빚자 수치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 이 시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저거예요. 어원을 찾아라. 어떤 걸 물도 어원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어원을 꼭 찾아서 우리 시인들은 어원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을 갖다가 선생이라 하는 이유가 어원을 밝혀서 그런 것도 밝혀내고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활용되고 또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 가지 내가 이런 그 시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시를 의도적으로 쓰긴 했는데 쓰고 나오니까 꽤 나름대로의 괜찮아서 이 시를 좀 넣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노을하고 파랑하고 어떻게 틀리죠? 이게 저는 중복해서 쓰진 않았어요. 노을하고 파랑하고. 노을은요,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는 걸 노을이래. 노을. 파랑은 이렇게 막 파도 치는 걸 파랑이라고 그래. 그 파랑을 파도를 갖다 파랑이라고 말도 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같은 말이고, 노을은 이렇게 아주 크게 치는 거 있죠. 그게 노을파랑이라고 그래요. 노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푸덕푸덕 난 꽁소리의 길을 열고, 꽁이 어떻습니까? 꽁이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급한데 푸덕푸덕 날 수가 있나요? 못 날, 이건 내가 의성어를 잘못 넣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섬이니까 섬에는 아무도 꽁을 잡아먹는 것이 없어. 꽁이 급할 필요가 없어. 꽁마저 푸덕푸덕 난다. 이게 한가한 섬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 급한 꽁이 왜 푸덕푸덕 나냐? 응? 파닥파닥 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남과 넝쿨 기어다니며 타조를같이 숨겨놓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요거 좀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보세요. 호박은 이 풀숲에 호박이 덩어리 숨겨놨잖아. 에? 그러니까 타조알 숨겨놓듯이 크기가 또 타조알 만한 타조알 같이 그것들을 풀숲에 숨겨놨다. 그래서 남과 넝쿨 기어다니며 타조알 같이 숨겨놓은 어리어 좋은 거 찾아. 어리어 좋은 건 호박이란 말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어 좋다는 얘기는 한문을 풀어 쓴 거예요. 호박이잖아요. 좋을 호자, 어리. 그래서 어리어 좋은 것. 그러니까 한문을 풀어 쓴 거예요. 나당 닮은 우럭이랑 소라 닮은 우럭이랑 하니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나당 닮은 우럭이는 한문을 넣었습니다.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건 한문을 넣는 게 좋아요. 여기도 보면 대대로 여기 아까 넋은 일부러 내가 이건 뭐 뒤에다 넣어도 사실은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한 자로 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넋을 하나를 넣어놓으니까 그게 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사실은 실수는 교본으로 만든 거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말하면 어원을 찾아라. 또 의성어도 쓸 때 그 의성어를 왜 썼는지, 빠른 거는 빠른 대로 느린 건 느린 대로 써야 되고, 또 여기서 그 모호성을 주기 위한 어떤 장치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내가 사전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쓸 때 그걸 많이 찾아야 된다는 거. 요것도 재밌잖아요. 아우성 70년 떠나, 예? 연하고를 나는 내 마음속에는 내 70년을 성으로 가니까 떠나. 나하고 같이 생긴 여자들도 다 떠나. 그렇게 70년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쭉 보면 이게 시도 어차피 글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결을 꼭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승전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승전결을 꼭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런 거지. 그래서 1, 2연은 사실은 기예요. 3, 4는 승이고 5연은 전이고 6, 7연은 결론이. 네, 이 시에서 기승전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시의 구조적 이해. 시의 구조는 행과 연으로 되어 있다. 행은 단어, 구절 또는 그것들을 연합으로 구성하고 되고, 연은 하나의 행 또는 행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이론상으로 한 편의 시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연은 한 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한 행은 한 단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한 행이 다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시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는 점 하나로도 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한자 갖고 좀 힘들겠죠. 자, 여기서 행가리와 연가리. 시에서 행가리는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사이에 독자의 생각이 스며들게 하는 여백의 효과를 만드는데, 행가리는 한 소절이 끝나고 호흡을 쉬게 한다. 뜻이 변함을 알리는 것이다. 강조를 표현하기도 한다. 각 낱말과 각 행과 연의 분간이라는 것은 제각기 별개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연과 연은 각각 별개의 단위이며 동시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시에서 리듬감은 시행이나 연, 나눔의 표현적인 데서 드러나기보다는 음성과 착상법 그 자체에 숨어있다. 행가리는 시각적 효과를 덤으로 비춰내지만 음률성에서 큰 변을 주지 않는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는요, 저번에 내가 그 얘기 했죠. 시는 어디서부터 시점이 된다고요? 시가 되는 시점이 생각하고 말하고 글로 쓰고 행과 연으로 만들어질 때 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시가 아니었는데 행과 연으로 될 때가 시점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시를 쓸 수 있고, 그냥 학력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제가 그 실험을 보여줬죠. 시가 행을 주면서 시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 적 있죠. 생각나요? 한번 볼까요?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시.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의 황순의 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돋아났다가 눈물 갠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을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았다.